오늘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장호 박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예측을 못하면 이런 환경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이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진화라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왜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진화의 반대말은 혁신입니다. 왜 혁신일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먼저 뭔가를 결심하고 바꾸는 거죠. 이 열정 캠프에 온 친구들은 사실 거의 본인이 결정해서 온 친구들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부모가 결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변화와 혁신의 차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변화와 혁신. 우리가 이렇게 뭐 진화와 혁신 뭐 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아이고 굳이 뭐 바쁜데 애들 바쁜데 모여서 뭐 3일 동안 그거 한다고 애가 바뀌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때 되면 다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진화죠. 혁신은 뭐죠? 우리가 조금 알아보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하고 미리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와 어떤 진화와 혁신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첫 번째는요, 결정권입니다. 뭐라고요? 네. 내가 결정하느냐, 세상이 결정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이 결정할 경우는요, 나는 보통 환경에 대해서 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알면 내가 했겠죠. 누구 책임이에요? 되게 웃기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책임이에요. 세상에 바뀌는 변화를 그들은 내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마운 건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청년들을 캠프에 보낼 때 사실은 한편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가. 그래서 왔어요. 다행한 것은 그래도 무조건 가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이 친구들이 억지로라도 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자녀들이 행동을 잘했겠죠? 그런데 누가 결정했냐면 부모가 결정했어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했을까요? 자녀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거예요.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할까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용기 내서 나한테 결정해 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군가가 결정한 거에 의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캠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이 내 일인가 남의 일인가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결정권에 있다는 겁니다.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우리? 결정을 안 하면 결정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결정을 당해요? 아니요, 남에게 결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는 어디 있어요? 그 미래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걔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너 여기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그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조건 결정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진화가 아니라 혁신이 되려고 한다면 현재에 대한 약간의 좀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만족해요. 그럼 나는 진화를 기다리지 혁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을 확인할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충분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이면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이 결정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때는 사실 진화나 혁신도 똑같아요. 안 하기로 결정한 것도 결정입니다. 그럼 안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시간이 걸릴걸요? 남보다 뒤처질걸요? 한꺼번에 해야 될걸요? 이거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안 지거나 책임을 안 지는 건 뭐죠? 회피나 포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회피나 포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회피나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연구 생각. 눈 감으면 쟤도 나를 안 보이겠지. 이건 부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왜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게 내 눈에 보일까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책임질까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캠프에 들어온 친구들이 32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 중간에 낙오되고 나머지는 다 일단 끝까지 갔어요. 왜냐면 3일을 해도요, 끝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첫날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쳐요. 그러나 3일을 계속 그렇게 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3일을 오는 건 뭐 한 거죠? 본인이 책임진 거예요. 3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2주 프로젝트를 하고 다시 만나는데 그럼 2주 프로젝트를 나머지 100%가 다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낙오자는 반드시 있어요. 왜? 내가 책임을 졌다고 하지만 책임의 영속성에 내가 그 책임을 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얻어요? 경험을 얻어요. 사실 그 책임을 못 졌다고 해서요, 실패자는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럼 오늘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하면 돼요.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1학년 6번 다니면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1학년이에요. 왜요?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외부적으로 보면 그거에서 6정 다니면 졸업장 주는 거 아니에요? 되게 객관적이죠. 그 졸업장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요, 책임질 게 없어요. 전혀 책임질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열정 캠프에 오면 첫날 우리가 뭐 하냐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나의 법적 지위,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뭐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가? 대학교 학생인가? 뭔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매일 해야 될 5가지 일을 적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법적 지위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건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요, 해결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 가고자 하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 갭을 줄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 갭이 눈에 보여도 내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걸 책임지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갭을 해결하겠죠. 그러면 현재 내가 오는 방법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법은 어때요?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 방법을 2배 열심히, 3배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업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승진하고 그렇게 커갔다고 하는 기업 오래가지 못해요. 왜요? 다들 남일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원칙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해결이에요. 영어를 이 정도 하는데 영어 내가 더 잘하고 싶다? 근데 내가 영어를 지금까지 한 실력만큼 공부를 또 한다? 점수 안 올라가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2가지. 내가 이걸 위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걸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지 자신만의 원칙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진화가 아니고, 진화는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혁신은 뭐죠? 이 상황을 준비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했을 때는 우리는 이 책을 보고요, 내가 지금 있는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를 결심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독서를 좀 많이 권합니다. 이유는 일단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 학습은 아마 언젠가는 인공지능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현재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결정권들을 자꾸 갖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진화와 혁신의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